네, RPM 173쪽에 1238번입니다. 자, 주어진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아래에 있는 이렇게 요것들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대칭 이동은 점을 이동하는 거나 도형을 이동하는 거나 그 방법이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도형의 이동은 이렇게 표기하죠. fx, y는 0 이런 도형이 있었을 때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f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바뀐다. 다시 말하면 y가 있던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 주는 것이 x축 대칭에서 할 일이죠. 점을 이동시킬 때도요. x축 대칭을 시키면 y좌표의 부호를 거꾸로 뒤집어 주는 거니까 요거랑 같은 상황이다. 같은 방법으로 대칭을 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넣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x 플러스 y 플러스 8은 0이다. 이게 답이고요. 자, y축이면 거꾸로죠. y축. 자, y축 대칭을 시키게 되면 f, x, y는 0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바뀌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자, f 마이너스 x, y는 0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x가 있던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준다 라는 것이 방법이죠. 그러면은 x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8은 0인데요. 이거를 물론 그대로 써도 맞긴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x, y 둘 다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 별로 보기 안 좋으니까 요걸 이제 짠 하고 이거를 약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요렇게 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은 자, 요것을 어떻게 옮기는 거였냐면 원점 대칭은 x는 마이너스 x로 y는 마이너스 y로 요렇게 바꾸는 게 방법이었죠. x, y축 대칭을 동시에 같이 해버린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8은 0이죠. 근데 역시나 맨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뒤에 있는 애들을 둘 다 마이너스로 바꿔서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됐었냐면 이때 벌어지는 일은 x와 y가 서로 바뀌는 거죠. x 자리에 y가 들어가고 y 자리에 x가 들어가는.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 대칭을 시키면 y 마이너스 x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됩니다. 그죠? x 자리 그대로 y로 바꿔치기, y 자리는 그대로 x로 바꿔치기. 그죠? 자, 그럼 요거 조금 더 보기 좋게 쓰면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게 마이너스를 한번 쭉 곱해가지고 순서를 재배열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놈에 대해 대칭하게 되면 이때는요. 요거랑 요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얘네 두 개가 합쳐지면 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y가 자리도 바꾸는데 부호도 바꿔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되고요. 다시 말하면 x가 있던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넣어줘야 되고요. y가 있던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줘야 하는 그런 대칭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적용을 시켜보면 자, x가 있던 자리를 마이너스 y로 바꿔치기, 그 다음에 y가 있던 자리는 마이너스 x로 바꿔치기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정리하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8은 0 이렇게 돼서 자, 얘가 1번 답이고 얘가 2번 답이고 얘가 3번 얘가 4번 얘가 5번 답이 되겠습니다. 대칭 이동을 하는 방법만 정확히 외우고 있으면은 평행 이동보다 오히려 더 쉽다. 네, 1239번입니다. 자, 요런 대칭 이동에 대한 설명은 바로 위에 문제에서 다 했으니까 이제 바로 풀이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x축 대칭을 시키게 되면 y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라. 그러면 자, 여기다 쓸게요. 1번은 y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인데요. 이대로 그냥 써놓기 싫죠. 네, 이걸 y는으로 다시 정리해주면
우변의 부호가 다 반대로 바뀌는, 자, 요것이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는 거죠. 그런데 x제곱 같은 경우에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도 어차피 제곱을 할 거니까 아무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에 있는 마이너스 x 요 놈만 플러스 x로 바뀌는 요런 변화가 생기겠네요. 자, 3번은요. x는 마이너스 x로 y는 마이너스 y로 변환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되겠고, 역시나 y는으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요것이 3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x와 y를 서로 바꿔치기죠. 그렇게 되면 x는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형태로 잘 쓰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뭐 y는으로 정리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건 그냥 요대로 그냥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x, y 자리만 바꿔서. 자, 마지막 5번입니다. 5번이 좀 제일 헷갈리는 건데, 이건 x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주고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주는 요런 대칭 이동이었죠. 그렇게 해보면은, 자, y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고요, x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 뭐 이렇게 되겠고, 이것도 그냥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요거의 부호를 플러스로 바꾸면 조금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깔끔하게 쓰지 않았다고 해서, 위에 줄처럼 써놨다고 해서 틀리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조금 더 그냥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네, 1240번 문제입니다. 자, 얘는 이제 대칭 이동이긴 한데 원의 대칭 이동이에요. 원이라는 도형은 평행 이동에서도 그랬지만 사실 원은 중심이 다 합니다. 그죠? 대칭 이동이나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이 원의 반지름이 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원이라는 도형은 그 중심의 좌표만 따라다니면 돼요. 그래서 원을 이동시킬 때는 도형의 이동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점의 이동으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편하다. 점의 이동으로 바라봅시다. 우리는 이 원의 중심, 그러니까 마이너스 1,5라는 점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만 추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1번 x축 대칭을 시키게 되면 중심이 어디로 갈까요? 이 점을 x축 대칭 시키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죠? 그러면 중심이 이거이면서 반지름은 원래 상황과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6자리 원을 써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5의 제곱은 36, 네, 이렇게 쓰시면 이게 1번의 답이 되겠죠. 다른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로 중심만 따라가세요. 중심만, 원의 중심만. 2번 y축 대칭을 시켰어요.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1,5 이렇게 되겠죠. 1,5. 뭐 반지름 다 똑같으니까 안 쓸게요. 그럼 x-1의 제곱 플러스 y-5의 제곱은 36. 이렇게 쓰면 이게 2번의 답이 되겠고요. 자, 3번 원점 대칭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중심의 xy 좌표가 모두 바뀌니까 1,-5가 될 거고요. 그럼 원방은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5의 제곱은 36. 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3번 답이고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y는 x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심의 좌표가 5,-1로 바뀌겠죠? 그렇죠? 이 x 좌표와 y 좌표를 서로 바꾸는 거니까요. 그럼 중심이 5,-1이면서 반지름은 여전히 6이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거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의 제곱은 36 이렇게 쓰시면 이게 4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5번도요. 5번도 다를 거 없습니다. 중심만 따라가세요. 중심. 자, 5번 어떻게 하는 거다? x랑 y의 자리도 바꿔주면서 각자의 부호도 또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5라는 점에서 이렇게 자리 바꾸면 5,-1인데 거기서 부호도 다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5,1 이렇게 될 겁니다. 요 답을 여기다가 쓰면 5번 답은 x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36. 네, 이렇게 원의 이동은요, 원의 중심만 따라다녀라.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241번입니다. 자, 이건 이런 상황이에요. 다음 두 점이 점 P에 대하여 대칭일 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P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서 P를 기준으로 뭐 이렇게 여기 띡띡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가지고 여기에 점이 하나 있고 여기에 점이 하나 있다. 이런 게 바로 P를 기준으로 서로 이 두 점이 서로 대칭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결국 이건 이런 얘기죠. 이 P라는 점이 이 빨간 점과 초록점의 중점이다.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 이 점 P의 좌표를 찾으라고 하는 질문은 중점을 찾아라 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근데 중점 찾는 건 너무 쉽죠? x좌표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y좌표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네, 요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241번은 2,5 이렇게 되겠고요. 42번은 5,-6 이렇게 중점만 계속 찾아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7,7인가요? 네, 이렇게 쓰시면 끝이네요. 네, 1244번입니다. 자, 요 문제는 이제 1,4라는 점이 있었는데 여기에 뭐 1,4라는 점이 있었는데 요 점을 뭐 A라고 부를게요. 근데 여기에 이제 P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P는 마이너스 2,1이에요. 그러면 A를 P에 대하여 대칭 이동 그럼 요렇게 넘겨가지고 뭐 여기쯤까지 간다는 얘기죠. 여기. 여기를 뭐 B라고 하면 이 B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통해서 풀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B점의 좌표를 A, B라고 잡아준 다음에 방금 우리 앞에 세 문제 풀 때처럼 A와 B의 중점이 P다. 그죠? A와 B의 중점이 P다. 이거니까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죠. A랑 1이랑 더해서 2로 나눈 거. 그러니까 얘와 얘의 중점을 찾으면 그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B하고 4하고 더해가지고 또 2로 나누면 그게 요놈의 Y좌표인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은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니까요.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4가 4니까요. B는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5,0 네,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계산을 조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 도형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A에서 P까지 이동된 그 거리와 방향이 그 이후에 동일하게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온 만큼 더 간다. 그죠? A에서 P까지 오면서 변화된 양만큼 한 번 더 가면 끝입니다. 지금 보세요. 1이 마이너스 2가 됐죠? X좌표만 봤을 때. 그러면 X좌표가 3만큼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그만큼 한 번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1에서 마이너스 2, 3만큼 빼기 3이 됐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빼기 3을 해가지고 A의 값은 마이너스 5다. 어때요? 이 방법이 좀 더 좋지 않나요? 네. 그러면 Y좌표도 보세요. 원래 4였는데 Y좌표가 2가 됐습니다. 2 줄었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2 줄어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B의 좌표는 0이 되겠죠? 네, 요게 좀 익숙해지면 훨씬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5번은 X좌표가 마이너스 2였는데 X좌표가 1이 됐네요. 3만큼 커졌네요. 그러면 그만큼 더 커지면 되죠? X좌표 4가 되겠고요. 자, Y좌표가 마이너스 5였는데 Y좌표 마이너스 3. 이만큼 커졌네요. 그럼 다시 한번 이만큼 더 커져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죠. 그럼 그 밑에 문제도 X좌표 2 커졌으니까 2 더 커지고 Y좌표 4 커졌으니까 4 더 커지고 네, 이렇게 풀면 빠르게 풀 수 있겠습니다. 네, 1247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고요. 그 직선 위에 점을 하나 잡았어요. A, B라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을 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직선 밖에 있는 한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얘가 도로로로로로 가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요 점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여기는 그냥 한번 찍어 본 거고, 여기 말고 뭐 여기 이 점일 수도 있고 요 점일 수도 있고 요 점일 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었다면, 여기에 만약에 A, B가 있었다면 얘를 여기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또 어디로 갈까 생각해 보면 얘가 또 이렇게 가겠죠? 도로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쯤, 네, 이렇게 올 겁니다. 그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다 대칭을 시킨다면 그 대칭된 점들이 또 하나의 직선을 이룰 텐데, 뭐 대략 요런 느낌의 직선을 이루겠죠. 그쵸? 이 빨간 직선의 방정식이 뭐야? 이걸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따라가 보면 A, B를 대칭시킨 그 점을 우리가 P, Q라고 한번 잡아 보래요. 그렇다면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이지만 대칭을 시킨 거니까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똑같아야 돼서 AB와 PQ의 중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A랑 P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그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요. 또 B랑 Q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그것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조금 더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B는 마이너스 Q 마이너스 2라고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1번의 질문이 그거잖아요. A, B를 PQ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으니까 요게 이제 1번 답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걸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A, B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A, B를 요 식에다 대입하는 게 가능하죠. 그럼 이런 식이 나오지 않나요? 3A-B-2는 0 이런 식이 나오죠. 그런데 방금 1번에서 A는 요거랑 똑같은 거라고 했고요. B는 요거랑 똑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방금 찾은 요 식의 A, B 자리에 요것들을 대신 넣을 수 있습니다. 집어넣어 보면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정리를 쭉 한번 해주면 마이너스 3P 플러스 Q,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조금 보기 좋게 정리하면은 3P 마이너스 Q 플러스 12는 0인데, 자, 생각해보면 지금 요 식은 P와 Q에 대한 식이죠. 그런데 이 PQ라는 점은 이 우리가 찾고 있는 빨간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PQ에 대해서 이런 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 이 빨간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PQ를 XY로 바꿔치기해서 요렇게 써준 요 직선을 가리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 직선의 방정식이 3x-y 플러스 12는 0 요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이루는 도형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248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상황을 좀 그려보면 3,-1이라는 점이 있고요.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3,-1 A라는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래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겠죠? 도로로로로 넘어가가지고 여기쯤에 여기에 땅 찍힐 건데 얘를 B라고 하겠대요. 자, 그럼 대칭을 시킨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는 서로 같아야 되겠고요. 이 직선에 대해 대칭시킨 거니까 여기는 90도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직선이 지금 요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이거 뭐하고 비슷한데? 그죠? 우리가 앞쪽에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했던 뭐하고 비슷하냐면 바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의 주인공을 살짝 바꾸면 이 AB라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요 직선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근데 우리가 수직 이등분선에 관련된 문제는 전부 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직 조건. 그러니까 이 선분 AB와 이 수직 이등분선이 서로 90도로 만나고 있다라는 수직 조건. 두 번째는 중점 조건. 중점 조건이란 AB라는 선분의 중점이 이 직선상에 놓인다 라는 거죠. 그렇죠? 중점 여기다가 뭐 M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 놓을게요. 자, 이렇게 AB의 중점을 구하면 그 중점이 이 수직 이등분선 위에 놓인다 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럼 그대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두 점 A, B를 이은 선분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그쵸? 자, 이렇게 쓰면 이게 그대로 중점의 좌표죠?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자, AB를 지나는 직선, 요 놈의 기울기입니다. 여러분 기울기 구하는 거 안 까먹었죠? 기울기 구할 때 X값 증가량 분의 Y값 증가량 이렇게 쓰는 거였죠? X좌표끼리 뺀 것분의 Y좌표끼리 뺀 것. 자, 조금 정리하면은 A-3분의 B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조금 더 보기 좋겠네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겁니다. 요게 이제 1번 답이고 요게 2번 답인데,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A, B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식을 좀 얻어내 볼게요. 자, 이 1번에서 구한 이 중점이 바로 이 M점이잖아요. 이 M점은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좌표를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얻어지는 식이 뭐냐? 2분의 A 플러스 3 더하기, 아니 빼기 2분의 B 빼기 1 플러스 1은 0이 되겠고요. 정리할게요. 2 곱하면은 A 플러스 3 마이너스 B 플러스 1 플러스 2는 0입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6이다. 자, 요것이 중점 조건에서부터 얻어진 식입니다. 자, 두 번째로 2번에서 구한 요 기울기. 자, 요 기울기는요, 이 직선과 수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직선의 기울기가 1이란 말이죠. 이 y는으로 정리하면은 x 플러스 1이니까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럼 요것과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고, 그게 바로 요 놈의 기울기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2번에서 구한 이거 A-3분의 B 플러스 1 이것이 바로 자, 요거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이것이 수직 조건에서 얻어지는 식이겠죠. 자, 그러면 A-3을 양변에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A 플러스 B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뭐 연립하는 거, 뭐 식은 죽 먹기네요. 둘이 더하면 2A가 마4, A는 마이너스 2, B는 4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처음부터 궁금했던 요 점의 좌표니까요. 답은 그대로 마이너스 2,4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형 문제에서 처음 딱 만났을 때 이거 어떻게 푸는 거더라? 기억이 안 나면요, 그려보는 것이 해법이에요. 그려서 이거 수직이등분선이구나, 요걸로 푸는 거였지, 이렇게 생각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2번에서 우리가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AB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답에는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써 있네요. 사실은 요 놈의 기울기가 요거랑 수직이라서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뭐 이거를 답으로 써도 되는데, 문제에서 뭐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진 않겠죠. 근데 이제 답지에는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번 답은 마이너스 1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1249번입니다. 자, 방금 1248번과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위에 거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줬고, 이거는 혼자서 스스로 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아까랑 똑같이 접근을 해보면 여기 5, 마이너스 4에서부터 이렇게 수직이 되게 수직인가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반대편에 점을 하나 잡을게요. 얘를 B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P니까 얘를 Q라고 할까요? Q라고 하고 그 점의 좌표를 A, B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대칭시킨 거니까 90도고 길이가 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딱 보니 아하 이거 수직이등분선이네 라는 생각이 들고, 수직이등분선이면 두 가지로 풀라 했는데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 두 가지로 풀라고 했죠. 그래서 중점 조건부터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P니까 자 선분 PQ의 중점, 자 선분 PQ의 중점 구하면 2분의 A 플러스 5 그리고 2분의 B-4 요게 중점인데, 그림에 보이다시피 중점은 이 직선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점을 이 직선에 대입할 수 있겠죠. 대입하면 2분의 A 플러스 5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B-4 마이너스 7은 0이고요. 2씩 곱해주면은 A 플러스 5 되고 마이너스 3B 플러스 12 마이너스 14는 0입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3B 하고 17이니까 3이죠? 요게 마이너스 3. 네. 요게 중점 조건에서 얻어지는 식이고요. 두 번째 수직 조건 갈게요. 자,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얘를 y는으로 정리해 보면은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7 뭐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요. 얘의 기울기는 3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요 친구하고 요 선분 PQ하고는 수직으로 만나야 되니까요. 자, 요 기울기와 수직 관계에 있다. 얘하고 수직이다. 그러면 기울기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3이죠. 그쵸?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분 PQ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럼 우리가 선분 PQ의 기울기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요거의 기울기. 자, 기울기 x값 증가량분의 5 빼기 a분의 y값 증가량 마이너스 4 빼기 b인데, 그것이 방금 구한 마이너스 3과 같아야 되겠고요. 그럼 양변에 5-a 곱해주면 15 플러스 3a가 되겠고, 한쪽으로 몰아주면은 3a, 이쪽에 숫자가 있어야 되네요. 자, 이쪽이 11 하고 이쪽은 3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 둘을 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b를 맞출게요. 그래서 요 밑에다가 여기 곱하기 3 하겠습니다. 곱하기 3 해가지고 쓰시면은 9a 플러스 3b는 33. 더할게요. 더하면 10a가 30. 그럼 a는 3이 되겠고, a가 3이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b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던 이 Q점, 이 점의 좌표가 3,2구나 라고 찾아졌네요. 네, 요게 답이고요. 혹시 2249번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바로 위에 48번 문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바로 위에 문제 풀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